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사천을 경영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를 슬로건으로 들고 나오신 사천시장 후보 유해남 예비 후보님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천이라는 도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유해남 예비 후보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시는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유해남이라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은 이제 서부 경남의 이제 중심 도시입니다. 위에는 진주시가 있고, 네. 사천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본다면은 지도의 오른쪽 편에는 고성군, 네. 그리고 왼쪽 편에는 하동군, 네. 아래쪽에는 남해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부 경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옛날에는 사천군과 삼천포시 네. 두 개가 있었는데 95년도에 행정 통합하면서 시군이 합해져서 네. 통합 사천시로 출범했고요. 예.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사천시는 바다와 공단, 농업, 다양한 이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예. 아마 본다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천에서 태어나서 예. 1969년 2월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나이로는 한 58 정도 되는 중학교 때까지는 삼천포 쪽에 살다가 예. 고등학교를 진주로 가고 대학을 서울로 가고 네. 직장은 그 창원에서 KBS에 입사해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4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을 위해서 네. 마지막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KBS에서도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KBS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또 맡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95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직종이 기자입니다. 네. 이제 95년 2월부터는 우리가 하는 기자들의 모든 일들, 네. 경찰 사건,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했고, 지역에서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이제 보도국장, KBS 창원 총국 보도국장을 마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본사에 올라가서 보도본부, 네트워크 부장,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전략기획실로 옮겨가면서 지역정책실장, 법무실장, 네. 또 전략기획국장,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경영과 관련된 수업들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2023년도에 고향 다시 창원으로 내려와서 창원 총국장. 네. 창원 총국장은 우리 치면 이제 하나의 기관장이고 자회사의 사장과 같은 그런 CEO를 거치고 이제 그 이후에 명예퇴직을 한 그런 한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제 선배님이시자 또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뭐 경영, CEO 이런 단어들도 좀 귀에 들리더라고요. 슬로건이 또 사천을 경영합니다 라는 부분이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 행정을 넘어서 경영으로 뭐 이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해남 후보님께서 꿈꾸는 사천을 좀 이런 경영 철학과 관련돼서 좀 여쭤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관리, 매니지먼트가 네. 그 전에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단순한 관리는 현상을 치유해 나가는 거라고 네네. 본다면, 경영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한 단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곳에 불이 났다. 네. 불이 났다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치우고 네. 잘 청소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관리로서는 최고의 어떤 역량이 될 건데, 네.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전기 누전이었는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인가 라는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네. 진단이죠. 네. 진단한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불이 안 나게 하는 거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죠. 불이 그렇죠. 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남는. 그러니까 진단과 설계와 성과라고 하는 요 단계에서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그 관리가 아니라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효능감, 네. 만족감, 시민 삶의 어떤 질의 상승, 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한 행정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경영의 영역에서의 이 사천을 경영한다 할 때 네. CEO로서의 유해남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 야 그러면
시민이 종업원이냐? 그게 아니라 네. 시민은 주주죠. 그렇죠. 주주가 CEO를 고용했고 제가 한 성과들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사천시의 시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민들을 이제 대주주로서 모시면서 네. 단순히 관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시정 그리고 행정의 경영의 철학을 도입해서 더 나은 사천시를 만들겠다. 약간 네. 이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PMO 시스템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서 예. 보여지는데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그 PMO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MO라고 하는 것이 뭐 큰 국이나 과이는 개념이 아니라 네. 개별적인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단위라고 네. 보면 되고요. 예. 예를 들면 행정에서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데 이제 어느 부서에 가니까 저리로 가라. 아. 저기는 요리로 가라. 뺑뺑이죠, 어떻게 뺑뺑이. 보면. 네. 그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어떻게 제기가 됐다면 이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누군가가 책임지고 음, 끝까지 완료를 해주는 게 네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PMO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시장 직속의 끝장 상황 점검실, 그러니까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걸 네. 관리해서 성과가 났을 때 해산하는 그런 네. 조직. 그러니까 PMO라고 하는 조직들의 과제를 단위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별로 이번 주에는 뭘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고 언제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네. 시간 단위 계획들이 나올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이 나오게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는 결국 성과 지표들이 나오겠죠.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네. 한 달 만에 하기로 한 약속이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네네. 이런 것들까지 쭉 오는 요 전체가 PMO 시스템이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별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아까 그 공식적인 목표로서의 네. 삶의 상승을 위한 과제마다 PMO가 설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PMO가 국 단위, 과 단위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통합해야 될 경우에는 국 간, 과 간의 어떤 협력, 매트릭스 조직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PMO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다 하겠다라는 것이보다는 핵심적인 사업들에는 요 PMO들이 주로 활동하게 만들고 네. 시장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천을 경영하겠다. 뭐 이런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예. 하나의 어떤 공약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PMO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대주주로서인 이제 시민들을 네. 대하는 어떤 하나의 공약들로 보여지는데, 나아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하신다면 이제 직원들이죠. 정말 찐 직원들인 이제 시청 안에 있는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공약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공무원 사회는 좀 수직적이다. 또 뭐 경쟁률이 없다. 이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민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공무원,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정적인 사회, 부정적인 뭐 이제 공무원 현실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대적인 아니면 사회 현상 자체가 네.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또 네. 자기의 어떤 성장을 우선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고 예. 또 개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그 공정한 성과에 네. 대한 욕구가 많은데 행정이라는 체계가 사실 구세대적인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젊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몰아주고 그래서 지치게 만들고 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니까 안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편한 자리에 있는데 보상이 차이가 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이 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성과가 적은 사람은 적게 보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맞죠. 예. 결국 번아웃이라든가 그러면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도피하고 싶은 욕구들은 잘못된 어떤 일의 체계와 네. 성과 보상 시스템이다. 결국 결국 공무원 체계 속에서 일반 회사처럼 뭐 보너스를 막 많이 준다든가 승진을 네. 막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거다. 네. 이게 어떤 법적인 틀에서 그렇다면은 최대한 일을 잘하는 부서에서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의 척도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일을 잘한 게 평가를 받도록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죠. 1년에 뭐 2계단, 3계단 아닐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공정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만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외재적인 보상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 내재적인 보상이라고 말하는 만족감이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그렇죠. 예.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천시청에 공무원 옷을 입고 네. 어디 맥주집에 갔는데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시민이 야 요즘 사천시청 공무원들이 일 참 잘하더라. 야 그렇죠. 맥주 3병 따라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될 때, 그리고 자기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나 아버지 마시노 사천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오 하는.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이런 그러니까 내재적인 보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제가 리더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는 또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우주항공 중심이다 이런 구호를 넘어서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천시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본다면 카이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왕제기를 만들어서 네. 수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회사가 존재하고 요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들이 협력 회사들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면에서의 그런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어쨌든 전체 하드웨어적인 생산의 절반 이상은 사천에서 이루어지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 지지난해죠. 우주항공청이라는 네. 일단 우주항공과 관련된 산업 전체를 통솔하는 부서가 네. 사천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본청사는 아니지만 네. 하드웨어와 이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갖추어진 도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의 그 도로 기반, 우리 네. 치면은 GPS 기반의 어떤 산업에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정밀한 의미에서의 위치 정보가 필요한 네. 우리 UAM이라 보통 말하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예를 네네네. 들면 GPS는 그냥 일반 차는 한 5m, 10m의 편차가 나도 대충 길 따라가면 그렇죠. 되는데 예. 하늘에 떠서 가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정밀한 그 대용량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네. 유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산업은 지금 한국에는 아직 없는 산업들이 되니까 네. 이런 신산업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이제 유치가 된다면 사천이 말 그대로 우주항공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됐는데 MRO라고 하는 항공 정비와 네네네. 관련된 시설들이 사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재로는 뭐 우주 군용기에 대한 MRO가 사천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천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 완제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예. 세계적인 회사들의 어떤 상용기들도 유지 보수 관리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엄청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 영역의 시발점이 이제 풍부한 하드웨어, 입증된 기술력, 네.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우주항공청이라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네. 결합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든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천이 세계를 대표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뭐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서부 지역, 동부가 이제 사천 쪽이고 서부가 이제 삼천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간에 이제 뭐 경제적인 격차도 있고 뭐 정서적인 그런 격차도 조금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숙제로도 보이는데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사천시가 네. 우리로 치면 땅콩같이 생긴 아. 요렇게 생긴데 가운데 네. 사천만이 있는 그러니까 이쪽이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동부 쪽은 또 옛날에 사천군과 삼천포시 지역으로 네. 그러니까 삼천포는 약간의 남부에 해당하고 남부 네. 그리고 사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우주항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동부의 북부 지역이 되고
전통적인 이제 농업과 어업들, 관광이 많이 있는 데가 서부 지역. 크게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남부, 동부, 서부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네. 어쨌든 동부라고 하는 곳은 이미 기존에 개발이 많이 된 곳이고, 네. 이게 삼천포든 사천이든 이 남부와 북부가 개발이 된 데 비해서 서부는 여전히 멀죠, 중심에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가 항상 낙후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 서부가 낙후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서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중에 사천의 어떤 중심, 사천의 어떤 부가가치의 중심은 서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네. 균형 발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라고 하는 곳은 옛날 삼천포 지역은 해양 관광, 수산 쪽이 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라고 말하는 곳은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쪽은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집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서포, 곤양, 곤명이라고 하는 서부의 삼계면. 네. 삼계면은 이제 휴양과 그린,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들, 네. 이게 풍부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네.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이 지역들이 어떻게 개별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사천시가 발전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개발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균등하게 세 군데다가 다 똑같이 예산을 나눠줄 것인가, 한 곳이 먼저 발전해가지고 다른 곳을 끌어가게 할 것인가. 보통 이제 개발론에서 균형 발전론과 불균형 발전론의 네네.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영남권의 공업 벨트를 통해 가지고 국가 전체가 발전하게 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을 택했던 것처럼, 네. 거기는 이 사천은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인가는 분명한 이제 철학을 가지고 시를 들여다봐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또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나가서 이제 사천시도 결국 경남도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분권 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천시를 넘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좀 이룩할 수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천시가 대표적인 통합도시지 않습니까? 네.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 네. 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거 때나 보면은 갈등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직 네. 뭐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제가 근무를 오래 했던 곳이 창원인데, 창원도 옛날에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예. 합해져서 통합 창원시가 됐는데, 예. 지금 이제 그 갈등들이 분출되기 시작하죠. 예. 또 이슈로 보면 저희 이웃에 있는 진주라는 큰 도시, 네네. 인구가 한 30만이 되는 도시고 우리가 10만이 조금 넘는 도시인데, 네. 진주가 사천 보고 통합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통합된 사천시와 또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주 사천의 어떤 거기에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돌발적으로 저는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권역별로 어떤 것들이 메가시티부터 시작된, 지금부터 한 거의 10년 전후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 지역 간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는 필요하다. 근데 그게 굳이 도라는 아니면 광역시를 합하는 그런 식의 통합일 것인가? 그게 답인가? 저는 제 기억에는 2012년에서 한 4, 5년 정도에 12년 전후에 아마 전국을 한 60개 정도의 광역시로 바꾸는 그런 행정 개혁이 논의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도 자치단체라고 하는 요 3단계 행정 구조가 아니라 네. 중앙과 통합된 시가 2단계로 하자. 네. 이게 교통통신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권역별로 한 50개 정도의 광역시들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저는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은 특히 이제 우리말로 하면 쫄갑스러운 거죠. 갑자기. 왜? 필요성은. 통합하니까 돈을 준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했을 때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가에 대한 게 근본적으로 예.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설명 없이 돈 주니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정책은 저는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산 경남의 이런 방식의 행정통합. 그러니까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에게는 어떤 정도의 자치권이 부여될 것인가. 네. 재정적인 면에서는 특히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력이 있고 성장해 가는 도시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고유성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사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통합이든 사천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전제가 해명되지 않는다면 저는 네. 어떤 행정에서의 지도에다 선을 긋고 지었다가 음. 하는 그런 방식의 통합은 정말 의미 없다. 그리고 그 나중에 갈등만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소극적이면서도 약간 부정적인. 그리고 부산 경남의 통합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진주와 사천의 통합은 이런 시간에 진행될 수가 있는데 진주와 사천이라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서부 경남에 시가 두 개 있는데 네. 이 두 도시가 합해지면 시가 작은 군들은 인구 3만 4만 정도 되는 작은 군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다면 사천시가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고성 일부 지역 남해 하동 하나의 어떤 통합시가 이루어지고 진주시가 그 주변에 있는 산청 뭐 함양이나 의령이나 하는 네. 내륙 도시들을 통합하는 식으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하나의 통합시가 되는 방식. 그러니까 권역별로 문화별로 같은 지역이 먼저 성장을 하고 이후에 합해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이어서 뭐 동서균형 발전 등등을 이루어지려면 해양과 결국 항공 우주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결합이 좀 돼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천만의 좀 어떤 유니크한 그런 관광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며 또 사천의 어찌 보면 근간이죠.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좀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천을 상징하는 어떤 구호로서 이렇게 있다면 바다로 하늘로 미래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천을 상징하는 어떤 슬로건이죠. 네.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천이 갖고 있는 천혜의 그 수산 자원들, 해양 네. 자원들, 네. 그리고 사천만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의 아주 평탄한 수역이 네. 존재하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관광 자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 네.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바다로가 되고 하늘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로 집적되어 있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래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해양수산, 우주항공 그리고 서부 쪽의 어떤 우리 저 웰리스라고 말하는 네.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어떤 산업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서부라고 하는 지역을 상징하는 색깔은 저는 그린으로 상징을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치면은 이제 생명 산업들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휴양 산업 그리고 네. 요양 같은 천혜 적지가 서부 상계면 쪽에 있다. 그리고 거기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때 보면은 옛날 관행적인 그런 방식의 네. 어업이나 농업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스마트팜이라고 말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새로운 방식의 농업 형태. 그러니까 생산에서의 어떤 그런 스마트화와 그다음에 유통에서의 스마트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리고 한숨을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슬로우 시티로서의 가능성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시에 들어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천이 갖고 있는 게 그런 천혜의 환경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기반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까지가 다 갖춰진 도시. 네. 제가 사천을 설명할 때 가능성을 다 소진한 도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 네. 디벨로퍼드라고 표현을 쓰고 네. 과거형으로서 록드, 예. 예, 이미 개발이 끝났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잠재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천이야말로 디벨로핑이 되는 현재 계속해서 그 잠재력을 발현해 가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사천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문화가 산업이 번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지방이 갖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은 지방 소멸 시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사천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좀 유출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사천에서 모여서 기회를 갖고 정착하게 만든다는 뭐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보통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중에 많은 것들이 청년 정책은 다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네. 보조금을 주겠다. 오면은 뭘 해주겠다. 네. 애를 놓으면 뭘 해주겠다까지 네. 포함해서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 기농 기촌 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예. 전제를 하더라도 네. 돈을 줘가지고 끌어모으는 그런 도시 얼마 못 버티고 다시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네. 떠나는 이유를 분석해내면 이 진단을 해야 설계를 할 수 있죠. 돌아오는 도시로.
그럼 결국에는 청년들이 사천에서 내가 취업을 하고 애를 놓고 예. 개인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그려진다면 굳이 사천을 떠날 이유도 없고 안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떠나지 못하게 잡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럼 저는 그게 정주라고 하는 큰 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든 창업이든, 네. 그리고 즐길 거리라고 말하는 문화적인. 요즘에 이게 정주락이라고 표현하는. 옛날에는 이제 정주가 되게 중요한 네. 이슈였지만 이게 즐긴다는 표현과 친다면 문화적인 소비까지 가능하도록 사천의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사천이 지금 소홀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적인 자원들인데 네. 하나씩 충족시켜 나가야죠. 이게 한꺼번에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만 인식이 돼도 그렇죠. 청년들은 알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못 떠나게 가랑이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돈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네. 오고 싶도록 만드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말씀드린 이게 정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살 수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서 자기도 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전체적인 도시의 성격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주락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으로서 청년 정책을 설계할 거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해보니까 내가 성장하더라. 궁극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청년 정책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계신 후보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사천 시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님의 어떤 포부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 편지로서 사천 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15살에 고향을 떠났다가 55세, 그러니까 2년 전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사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40년의 공백이라고 하는 게 관계에서 보면 옆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교류라는 면에서 보면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한계이고 또 그거는 제가 평생을 갚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40년 동안 밖에서 봐왔던 것들은 안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인식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고향에 와서 한번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궤적들을 보면 위에 사람은 잘 모시고 밑에 사람은 잘 끌어주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왔습니다. 제가 나이도 그렇고 하는 일도 딱 가운데에서 우리 위의 세대들을 잘 모셔서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던 게 성과로서 보상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보다 한 세대 정도 낮은 어린 우리 동생들은 끌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거를 이제 사천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사천을 경영한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경영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바탕 위에서 정확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저와 함께 미래를 새로운 사천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어깨를 서로 맞대면서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천시장 예비후보이신 우리 유해남 예비후보님 만나서 이렇게 사천의 어떤 매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비후보님의 어떤 비전과 꿈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습니다. 사천을 경영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라는 슬로건에 맞게끔 앞으로 사천시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희 펜앤마이크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